묵은 운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그런 말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사람들이 또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신이 아니고 풍수는 가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김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수는 가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현관문이 깨끗해야지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현관문에 복이 딱 들어가려고 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안에 지저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투과되지를 못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투과하지 못하고 운이 갔다가 반사해가지고 바깥으로 도로 나가버리면은 운이 왔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우게 되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운이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풍수라는 거는 뭐 지켜서 되는 좋은 거죠.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무슨 이사 날짜를 본다든지 아니면 결혼할 때 어떤 당사주를 보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또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신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뭐 갈래라든지 이런 민법이라든지 이런 생활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풍수라는 것 자체가 미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지키면 뭐냐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기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그게 작은 운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큰 운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타고난 운도 있겠지만 네. 환경적으로 얼마나 네. 잘 만들어주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그렇죠. 많죠. 집에 이제 망치 같은 거, 목 같은 거, 송곳 뭐 이런 거를 집안에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송곳이라는 거, 망치라든가 이런 거는, 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물을 자르는 운이 되고, 가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재물을 분해해서 찔러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베란다라든가 이런데 도구함에다가 넣어두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뭐 포크라든가 수저라든가 아니면 이런 젓가락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막 설거지하고 막 그냥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수저통이라는 게 생기고 수저함이라는 게 왜 있냐면 그런 거를 보관해 놓고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귀찮으니까 막 그냥 칼도 막 꽂아놓고 포크도 꽂아놓고 이러는데, 될 수 있어 시간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저녁에 잠잘 때만큼은 포크나 아니면 칼이나 뭐 이런 거는 싱크대 이 밑으로 좀 보관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 이 칼이 나한테 날라오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면 잠도 또 잘 잘 수도 있고 운도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부엌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부엌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또 식구들끼리 맛있게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집안에 조항이 잘 돼 있으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성장하는 데 좋고 남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이라는 거는 조항각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항각시는 부인을 의미하는 건데, 부인이 받을 복이 되면은 아이들이 합격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시험 문제도 다 이렇게 좋게 성적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고, 또 이 조항각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받을 복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돈을 벌어다가 여인네한테 갖다 주게 되고, 남자들이 뭐라도 한 개라도 주워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주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항이 가장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안에 이제 복을 부르는 거는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도는 거는 좋은 향기가 나는 향기를 많이 옆에다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돈 냄새가 나야지만 돈이 돈을 부르는데 저금통을 지금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돈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근데 약간의 이제 금전이 집에 있어야지만 이 돈이 돈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돈을 조금 일정 금액을 많이는 놓지 않더라도 집에 놓으시고, 저는 금고에다가 일정 금액을 조금 넣어놓고 거기다가 풀냄새 나는 그 향수를 좀 넣어놨거든요. 돈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 데다 놓으면 돈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고 속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향수를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금고에서 이렇게 열정마다 이렇게 돈 냄새가 나면서 향기 냄새가 나면은 아무래도 돈이 돈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 철학은 중고 물건을 사지 않는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중고차 일체 사본 적도 없고요. 중고차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란지도 모르겠고 고유의 주인이 타던 향내나 이 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쓰던 어떤 생활 습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차는 그 주인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도 하물며 저는 좀 사지 않는 편인데 이제 요새는 너무 쉽게 팔고 쉽게 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팔지 말아야 되는 물건도 있는데 그걸 팔아버리면은 남한테 운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그 뒤로부터 돈이 안 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지 말아야 되는 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애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태주가 사업이 자꾸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이 막 산란하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건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죽은 망자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망자의 물건이라든지 또 망자가 차던 헉띠 같은 거,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거 여기에는 가장 운기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은 기운을 받겠지만 뭐 아파가지고 뭐 20년, 30년째 누워 있었던 사람이 헉대라든지 이러면은 나한테 왔을 때 그 아픈 기운이 다 오고 상문이 오기 때문에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남의 거는 가지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명이 짧아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명을 못 때우면은 옛날부터 남의 집 살이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크게도 하고 남의 집 옷을 얻어다가 입히기도 해요. 명 길어지라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가지고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화장실에는 모든 부정을 없애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옷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저녁 걸어놨다가 쓰셔도 되고 또 이제 이 생활용품 같은 것도 화장실에다가 조금 잠시 놔뒀다가 써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는 임금 왕자를 또 안 보이는 부위에다가 빨간색 매직으로 써서 왕자를 붙여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저도 이제 굉장히 그거에 뭐 제가 방영도 한 적도 있고 방송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올해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집착이 조금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아무것도 사다 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집에 오시면은 제 방에는 연꽃 그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연꽃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흙밭 같은 흙물에서도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척박한 곳에서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내가 뭐 무슨 무당이지만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뭐 코끼리를 갖다 놔라, 뭐 엽전을 갖다 놔라, 뭐 해바라기를 갖다 놔라, 아니면은 뭐 사과 그림을 갖다 놔라 이런데 이제 그 본인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갖다 놓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안 갖다 놓으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버림의 미학이라고 버려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갖다 놓는 것이 저는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갖다 놓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됐던 어떤 뭐 불상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저도 무당이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용을 하나 좀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나하고 맞지 않냐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돼지띠야, 우리 신랑이. 용 갖다 놓으면 돼지하고 언진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좋아서 용 갖다 놨는데 우리 신랑이 또다시 그 용에 치여서 안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 갖다 놓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갖다 놨을 때는 어떻게 갖다 놔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새는 저기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우리 연예인들도 이렇게 풍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막 이거 수백 찾으러 다니는 것도 막 배우고 이러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은 어두움이 있고 이러듯이 항상 너무 많으면 부족하니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릇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컵이라든지 유리그릇 이런 거는
거는 다 무엇으로 만드냐면 흙을 빚어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집에 그릇이 막 그득그득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먼지를 그냥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흙을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적당한 그릇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적당한 개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이 가장 여러분한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프로그램을 하나 봤더니 일본의 어떤 여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이 라면 박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의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수건 가지고 아이하고 놀아주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장난감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냄비도 한두 개밖에 없고 옷도 계절별로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없어 보이고 궁색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참 편리하게 사는구나. 굳이 저렇게 옷을 내가 집에 이렇게 수백 벌 갖다 놓고 입지도 않고 그냥 먼지만 그득그득한 거. 그래서 6개월 이상 안 입는 옷은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그런 말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이 균대균을 잘 이루는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자기가 필요한 옷까지 몇 벌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수건, 그 다음에 뭐 내 속옷 몇 가지, 그리고 수시로 또 바꿀 수도 있고, 뭐 속옷도 1년 지나면 유효기간 다 끝나는데 묵은 운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없어지면 채워지고 없어지면 채워지고 이러는 것이 가장 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